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봤어요? 어려웠어요? 일단 개별 수배자 주세가 아직 여러분 정리가 많이 안 됐을 거니까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겠죠. 오늘 문제는 상당히 좀 첫 스타트부터 좀 어렵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좀 쉽게 내는 편이거든요. 오늘 평균이 53.4네요. 얼마요? 1등이 70점. 과랑 면하면 된 거죠, 뭐. 안 그래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내세법은 한 최소한 70점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내세법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주변에. 이게 전략 과목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예전에 저한테 한번 내세법 어렵다고 되게 혼난 친구 하나 있어요. 네? 여기서 점수 못 따면 딴 데서 따기 좀 힘들죠. 아무래도 우리 법 과목이 좀 쉽죠, 아무래도. 그렇죠? 법이 아닌 거 뭐예요? 무역영어와 회계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판단하기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죠? 네. 내세법은 제가 볼 때 최소한 70점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볼 때 한 10점 정도 예상보다 낮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제가 한 평균 한 60점은 넘지 않겠나 정도 생각하고 상당히 좀 기본적인 것만 좀 물어보자 스타트 하는 거니까 이렇게 냈던 부분이에요. 그죠? 자, 한번 가봅시다. 자, 1번. 자, 부가세법에 설명 가장 옳은 것을 찾는 거죠. 그렇죠? 옳지 않는 걸 찾는 거 쉬워요. 옳은 걸 찾는 게 좀 어렵죠, 여러분들한테는. 자, 1번은 틀렸습니다. 과세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중에 뭐가 포함되면 안 돼요? 영역의 수입은 포함되면 안 되죠, 그렇죠? 영역의 수입은 과세는 할 수 있는데 부가세법 제2장 과세 거래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도 많이 강조하고 생략합니다. 자, 2번 부가세의 납세 의무자를 과세사업자로 하면 맞죠, 여기까지는? 근데 과세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거래, 자, 과세사업자가 거래하는 것 중에 과세 거래만 과세입니다. 그렇죠? 면세 거래는 과세하지 않는다. 자, 3번은 뭐가 틀렸어요? 수출하는 제야 등의 영세율을 적용하는데 뭘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영세율이라. 납부세액이 아니라 매출세액을 0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4번은 자, 부가세 과세 유형인 일반 과세, 간이 과세 두 가지 유형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과세형이 바뀔 수 있고, 다만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는, 여기 법인이 들어갈 게 틀린 거죠. 그렇죠? 개인 사업자는 직접 연대 공급 대가 수준에 의해 과세 유형이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맞겠죠. 네, 법인 사업자들은 틀린 거죠. 자, 5번 과세사업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렇죠?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있죠. 원칙적으로 있고요. 그렇죠? 예외적으로 몇 가지 뭐 샘플이라든지 견본품 이런 것만 과세하지 않죠. 자, 2번. 이런 것도 쉽죠? 1번에 여러분이 많이 쓰신 게 3번이네요. 그죠? 이게 착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랬어요? 1번에 이제 정답을 제일 많이 쓰셨긴 쉬웠는데 3번도 여러분이 벌써 꽤 많이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매출세액을 0으로 만든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2번, 네, 뭐 거의 다 맞히셨네요. 자, 국제에 이동하는 물품에 대한 간접세 조정인 국경세 조정. 자, 이 중에 이제 소비적 과세원칙에 대한 설명이죠. 자, 부가세법에서는 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해 영해세율을 적용해주고 매입세 공제를 해서 완전 면세를 실현해줍니다. 환급까지 해줘서. 자,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 문제 풀어봤죠. 개별 소비세법상에 뭐예요? 뭘 적용해줘요? 수출 및 군납 면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수출 및 군납면세. 자, 2번과 4번을 묶으면 되겠죠. 자, 2번 수출 및 군납면세를 해주고 혹시 그 원료에 대해서도 개별 서비스나 주세가 부과되어 있었다면 그건 아니네요. 아니다. 2번과 5번을 묶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2번과 5번을 묶어야 돼요. 그렇죠? 네. 수출 및 군납면세를 적용해주고 혹시 그 원료에 대해서 개별수가 주세가 부과되어 있다면 뭐르죠 여러분? 환급을 해주죠? 세액의 환급. 네. 그렇게 해서 완전면세 실현해줍니다. 자, 일단 답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번. 조세특례자원법상 농업용 기자재 및 장애인 보장구 등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해주는 건 어떤 취지일까요? 면세를, 부가세보다 면세를 적용해주면 세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세부담 완화보다 조금 더 지원해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 뭘 적용해주면 돼요? 영세율을 적용해줍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소득 대비 역진성과 좀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겠죠. 그죠? 네, 소득 대비 역진성. 자, 4번. 자, 4번은 무슨 내용일까요? 개별서비스 주세법상 미납세 반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수출용 원료 과세에 대한 물품입니다. 그렇죠? 네, 수출용 원료 과세 물품. 부가세법에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하기서에 의한 수출용 원자재나 수출 물품은 뭘 적용해줘요? 수출의 전 단계라 해가지고 영해세율을 적용해주죠? 이것처럼 개별서비스 주세도 부가세법상 영세율 적용해준 것처럼 뭐가 가능해요? 미납세 반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일단 답은 3번. 1, 2, 4, 5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번. 부가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의 최초 과세 기간은 항상 주의할 건 언제부터?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에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 개시일. 이게 핵심이죠. 자, 2번. 사업 개시일 전에 우리가 등록을 할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죠? 사업 개시일 전에 등록하면 그 등록일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 과세 기간이 되는 거죠. 그죠?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자가 사업 개시 전에 등록을 했는데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기 아니하게 된 때 이게 뭐예요? 어느 날이에요? 그럼 뭐였어요? 폐업일로 본다 그랬죠. 그죠?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여러분? 6월. 네, 그렇죠. 6월. 자, 그날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는 날, 그날을 이제 우리가 폐업일로 보니까 그날까지를 과세 기간을 하는 겁니다. 자, 3번 같은 거는 표현에 좀 익숙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서 매출세액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이나 또는 무자료 거래를 하였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죠? 이 경우도 과세를 합니다. 과표는 뭐냐?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으로 한다. 자,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네요. 몇 번이에요, 여러분? 4번이죠? 여러분이 2번을 많이 썼네요. 자, 이제 2번 정리됐죠, 여러분? 여러분이 2번을 오답으로 좀 많이 쓰셨어요. 정리 좀 해주시고요. 자, 4번은 뭐가 틀렸어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언제까지 발급하면, 언제 발급해요? 재원화 영역에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맞죠? 근데 늦어도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해당 과세 기간 내까지만. 네. 다만 사업자는 관할 세무 사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이런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세금계산서는 늦어도 무조건 해당 과세 기간 내까지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자, 일반 과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를 적용한 금액의 10%
여기 적용하죠? 3번의 답은 4번. 자, 4번. 자, 부가세 협상 사업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사업자. 가는 동안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 여유가 있어요. 질문하셔도 돼요. 1번. 다 아시죠? 일단 영리 목적성을 불문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자. 뭘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 찾는 거네요. 그렇죠? 자, 다만 사업자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다. 땡. 틀립니다. 네. 무등록 사업자도 나중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다 추징합니다. 자, 2번.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사업자를 구분한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다. 땡. 이제 이런 거 틀릴 일이 없겠죠, 여러분들은. 면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죠. 그렇죠? 네. 3번.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다 했으니까 틀린 말이죠. 그렇죠? 자, 3번.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는 부가세 과세하지 않는다. 즉 뭐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4번. 4번 같은 것도 표현 익숙해 주세요. 자, 국가도 사업자입니다. 영리 목적이 없다지 않는다 그랬죠. 계속적, 반복적, 독립적으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도 사업자입니다. 알겠죠? 전부 다 사업자예요. 자, 5번은 엄청나게 강조했고 벌써 우리 기출문제 얘기도 하죠. 사업자가 수입하는 재화에 한해 땡. 그죠?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누가 수입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세의 납세 의무자이면 무조건 다 부가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5번은 틀렸습니다. 자, 5번. 자, 부가세 사업장 판정에 대한 설명이 가장 틀린 것은 사업장에 대한 판정입니다. 자, 여러분 1번 부동산 아니 상관없구나. 네. 1번은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뭐였어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였는데 자, 표현을 보면 사업자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한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닙니다. 그죠? 네. 부동산 임대입자일 때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고 권리만을 빌려주는 것은 대여하는 것은 자기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어디가 사업장이에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청구하라는 장소. 답은 아주 쉽게 잘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2번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직매장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거고요. 자, 3번.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주소지나 고소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맞고요. 자, 4번. 임시사업장을 어떻게 처리해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아닌 것처럼 처리하죠?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걸로 봅니다. 자, 5번. 별도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다단계 판매업의 경우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5번의 답은 1번. 대부분 다 맞추셨고요. 여러분이 또 5번을 좀 많이 쓰셨네. 자, 6번. 5번 넘어갈게요. 쉬운 문제니까.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은 뭐에 대한 이유입니까? 음식점업자, 용역. 자, 용역의 무상공급입니다. 용역의 무상공급은 딱 하나의 경우로 제외하고는 과세하지 않죠? 특수관계자 간 무상부동산 임대용역.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과세하지 않고요. 2번.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면세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면세 농산물의 공급은 뭡니까? 신경 쓰지 말고 과세죠. 그렇죠?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은 면세 농산물은 절대 판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사후정산을 하게 되죠? 사후정산이 뭐예요? 의제 매입세액의 재계산. 어떻게 재계산해요? 공제받은 거 그냥 내놓합니다. 과세하지는 않아요.
알겠죠? 예. 의제 매입세액의 재계산. 우리 세법에 보면 재계산이라는 표현이 두 개 나오죠. 의제 매입세액의 재계산이 있고 또 하나 뭐 있어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 있죠. 이렇게 뒤에 재계산이라는 것은 다 사후정산인 거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재계산하냐면 재화의 공급의제는 공급이 아닌 것을 공급으로 봐서 과세거래를 해가지고 과세를 하고 과표를 발생시켜서 매출세액이 증가를 갖고는 이런 사후정산을 하죠. 그렇죠? 근데 재계산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들은 그냥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납부세액에 차감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과세한다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죠? 부과한다, 과세한다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천천히 가볼게요. 3번.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개인적 공급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6번 같은 경우 2번과 3번을 좀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 핵심이네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재화의 공급 의제는 원래 공급이 아니죠, 그죠? 재화의 공급 의제는 어떻게 과세해요? 어떻게 추징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 의아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정리해주면 이 재화의 공급 의제는 원래는 공급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거를 공급으로 간주해요. 공급이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여러분? 과세, 거래죠, 그죠? 뭐 한다는 소리예요? 과세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과세하겠다는. 저 신문제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다음 중 부가세법상 뭐인 것은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과세 거래인 거죠, 과세. 이건 어떻게 해요? 공급이 원래 아닌데 공급을 간주해서 뭘로 하겠다? 과세하겠다 이 말이죠, 그죠? 대부분 다 뭐예요? 재화 공급의제는 전부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사용소비잖아, 그죠? 사용소비.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표 없이 잔존, 재고 상태에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뭘로 봐요, 여러분? 공급으로 간주해서 뭘로 보겠다? 공급이 과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과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재계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재계산하는 거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재화의 공급의제도 어떤 것만 그 대상이에요, 대부분. 취득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것만 그 대상으로 하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재화의 공급의제도 결국 뭐예요, 여러분? 매입세 공제에 대한 사후정산 규정이긴 해요. 근데 사후정산 방법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둘은 방법이 달라요, 방법. 이거는 과세거래가 아닌 것을 과세거래로 간주해서 부가세를 과세해서, 그죠? 여기다 과표를 뭘 발생해? 과표가 뭐예요? 시가죠, 그죠? 과표 임의로 발생해서 매수세를 증가시켜오는, 예, 이런 정산을 하는 거고, 의제매입 재계산은 재계산 표현 있는 거 있죠. 우리 납부세액 계산구조상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실제로 납부하는 세액이 아니라 여기다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고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차감해서 우리 뭘 구해요, 여러분? 차가감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여기다가 재계산액을 가산하거나 재계산액을 차감해요. 근데 이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어요, 이 녀석이. 근데 이건 분명히 어떻게 써야 돼요? 내가 재화를 만들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원료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팔았어요. 그럼 당연히 내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놔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 그냥 여기다 더해요, 그냥 그 금액을. 매입세 공제 받은 거 내놔, 그냥. 과세하는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재계산이란 것들은 과세 거래가 아니라는 거. 네. 여러분 이제 2번하고 3번만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4번 조세물납 과세거래로 보지 않죠. 재화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5번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 사업에 사용 소비하였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면세 재화의 과세사업 전용과 같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과세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공제해 주죠. 그렇죠?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6번의 답은 3번.
역시 여러분들이 6번에 5번을 많이 치셨네요. 5번. 자, 7번. 다음쯤 부가서 재활 공부를 과세하지 않는 것. 동력, 열, 전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그렇죠? 네. 자, 재활해 봅니다. 자, 2번. 권리의 양도는 재활 공급. 권리의 임대는 용역의 공급. 자, 3번.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이 말은 그렇게 썩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나타내요. 자, 부동산의 판매 당연히 자유공급이죠. 자, 4번 물물교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화 인도 대가로 영역을 제공받았다.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도 다 과세하는 거죠. 네. 답은 5번이네요. 그렇죠? 개인적 공급 중에 과세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이런 거 네. 과세하지 않는다. 쉽죠? 이거는 7번에 5번. 네, 거의 다 맞추셨고요. 자, 8번. 영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다 몇 번이에요? 너무 쉽다. 그렇죠? 안 쉽네요. 네, 8번의 답은 1번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주거용이든 비주거용 신경 쓰지 마시고 건물을 자연 건설하는 건 뭐예요? 건설업은 영역인데 건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설하여 분양 판매했다면 재화의 공급입니다. 알겠죠? 자연 건설이 뭐예요? 우리 현대건설 있잖아요. 현대건설 건설업 있죠. 그죠? 그 자체는 뭐예요, 여러분?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현대 힐스테이트 이런 고유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건설해서 분양을 했다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자, 8번 답은 1번. 자, 나왔네요. 권리 임대는 영역의 공급. 자, 3번. 자, 영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 영역의 무상 공급과 근로 영역 무조건 과세하지 않죠. 네. 4번.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나 일부나 신경 쓰지 마시고 건설업은 전부 다 뭐예요? 그냥 영역의 공급. 자, 5번도 하나 익숙해 주세요. 산업, 상업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 이런 거 뭐라 그래요? 노하우, 그렇죠? 노하우로 제공하는 것은 영역의 공부로 봅니다. 사실상 우리가 관세사가 5번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 관세사 직업입니다. 8번의 답은 1번. 자, 9번. 자, 다음쯤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래는 1번. 자, 이거는요. 1, 2, 3, 4번이 바로 뭐냐면 자가공급입니다. 1, 2, 3, 4가 뭐라고 여러분? 자가공급. 여러분 우리 자가공급 중에 몇 가지만 과세해요? 크게. 3가지만 과세하죠? 과세제와의 면사업 전형, 비용업용 소형차, 이해주려는 조합. 3번째, 판매목적 타삽장관주. 그죠? 이 3가지만 과세하고요. 나머지는 절대 과세하지 않아요. 과세하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 2, 3, 4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외우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대충 한두 번만 읽어봐 주세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1번.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거. 알겠죠? 원료 등으로 사용 소비하는 거. 네. 자, 두 번째. 불량품 교환. 뭐야, 여러분? 불량품 교환. 그 다음에 상품 진열 등의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 자, 그래서 1번과 2번은 무슨 목적이 아니에요? 판매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빗대어서 갖고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3번과 4번은, 자, 3번도 쉽죠? 쉽게 말하면. 그죠? 예.
뭐를 위하여 여러분?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거. 테스트 목적. 자, 4번은 무상 AS 제공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것. 무상 AS.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2번과 4번을 이게 과세하기 쉽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좀 커요. 그죠? 2번과 4번을. 근데 과세하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무상 AS 같은 거 있잖아요. 부품 같은 거 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보면. 무상 공급이니까 당연히 과세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굳이 외우시자면, 2번과 4번. 2번은 이제 불방품 교환. 그 다음에 4번에 무상 AS. 이 정도만 여러분 추가적으로 조금 더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5번이 바로 뭡니까? 사업상 증여입니다. 여기서 이제 함정이 하나 있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도 사업상 증여입니까? 네, 맞습니다. 분명히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정의해 놨어요? 자기의 고객,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10번. 네. 오늘 것 중에 제일 많이 맞추셨네요. 이런 건 자.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는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 제하를 인도하거나 제하가 이동이 가능하면 제하가 인도된 때, 제하가 이동이 불가능하면 이용 가능한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뭐가 빠졌죠, 그렇죠? 10번에서 중요한 건 뭐냐? 현금 판매나 외상 판매나 매 한 가지라는 사실,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할부 판매와 는 포함이 되되 여기 장기할 판매는 빠진다는 사실. 자, 11번. 다음 중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래는 어느 것인가? 자, 1번.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승용자동차를 전시 목적으로 영업소에 반출하였다. 무슨 목적의 반출? 전시 목적.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2번.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단체 연구 영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면세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면세, 공익목적,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있었어요. 그죠? 네. 이 학술 범위에 포함됩니다. 면세입니다. 자, 3번.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조달청장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는 공고로 보지 않는다. 강조했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그죠? 자, 영역의 무상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하나 과세하는 거죠. 그죠? 특수관계자간 영역의 무상공급. 네, 자, 5번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5번. 상가 면적보다 부동산 임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 말고. 건물이 있는데, 상가 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태를 뭘로 봐요? 주택으로 보죠? 그러니까 주택의 임대는 뭐예요, 여러분? 면세죠? 그런 개념입니다. 11번 볼까요, 여러분? 네, 거의 다 맞추셨네요. 자, 12번. (12번이) 어려운 문제나? 반도 못 맞추셨네. 자, 다음 중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거래는 어느 것인가? 자, 1번. 6월 10일에 수출하였다. 선적 기준이죠. 그렇죠? 수출의 경우 뭐예요, 여러분? 선기적일. 그러니까 2기에 7월 10일 2기에 귀속이 됩니다. 2번. 자, 2번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위탁 판매, 대리인의 판매의 경우죠. 그렇죠? 위탁 판매, 대리인의 판매의 거래 시기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6월 10일에 위탁 판매 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제하를 인다하고 수탁자가 7월 10일 날 제하를 판매했다면 이 수탁자가 판매한 날이 이 7월 10일이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생계환사를 발급할 수 있다?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의 생계환사를 발급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왜냐하면 공급 시기에 생계환사를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나실 거예요. 자, 3번 6월 10일에 해외에서 위탁 가공을 위한 원재료를 수출하고 선적을 완료하였다. 이거는요. 그러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3번을 많이 쓰셨네 보니까. 3번도 의심할 여지는 좀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 자, 잘 들으세요. 3번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위탁 가공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3번은요, 여러분. 여러분 헷갈릴 수는 있는데 공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는. 자, 우리나라 A가 있고 중국에 B가 있다. 자, 둘이 인가공 계약을 체결했어요. 인가공 계약 다른 말로 하면 수탁 가공 계약. 자, A가 위탁자고 B가 수탁자예요. 그러면 인가공개 설립하려면 A가 원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쵸? 자, 편의상 전부를 제공했다면 가정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공을 합니다. 그쵸?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제 팔아야죠. 그쵸? 만든 물건을 팔 거예요. 어떻게 팔 거냐? 이렇게 팔기도 하고요. 이렇게 팔기도 할 거고. 그죠? 중국 내에서 팔기도 하고 요거를 여기서 직접 외국으로 수출하기도 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든 걸 국내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이때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이란 뭘 의미해요? 요 시점이죠.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요 시점을 우리 법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위탁 가공한 물품이 인도되는 때. 알겠어요? 네.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 이때가 이제 공급 시기입니다. 알겠죠? 뭐에 대해서는 여러분? 완제품은 위탁 가공한 완제품 어느 시점이? 요 시점이 공급 시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도 중요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요거. 이건 어떻게 해요? 요거는. 이거 과세 합니까? 안 합니까? 잘 들으세요. 이 원자재가 나가지고요. 원자재가 나갔죠. 그쵸? 이게 이런 용도로 쓰이면 이거 영세입이에요. 원자재가 나갔는데 이 원자재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만든 물건을 외국에서 뭐 했으면? 수출했으면 이것도 뭘 적용해 준다고요, 여러분? 영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그 말은 이것도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영세율 적용해 준다는 소리는 과세를 한다는 소리죠? 그런데요. 그러면 정리를 먼저 할게요. 근데 이 원자재가 나갔는데요. 이게 어디에 썼어요? 이러한 용도로 쓰인 거예요. 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무슨 말이겠어요? 원자재가 나가서 뚝딱딱 가공을 해서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으로 쓰일 때는 이거는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 물건 나갔다가 내 물건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시기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답을 드릴게요. 이게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봐보세요. 이게요. 원자재가 막 섞어서 나가요. 알겠어요? 내가 지금 한 10개 분량의 원자재를 내보낼 거예요. 근데 이거 나가는 시점에서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내가 만드는 제품이 딱 하나의 제품이에요.
하나의 제품인데 여기서 한 10개 만들려고 내보냈는데 이게 추출에 공할지 내수에 공할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무슨 계세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분명히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용도로 쓰이는 뭐는 원자재는 뭘 적용할 수 있다? 영세율. 근데 이게 이 원자재가 나가서 이러한 용도로 쓰인지를 언제 알 수 있어요? 이거 실제로 팔아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급시기 언제 마찬가지 그것도. 이거에서 나갈 때가 아니라 공급시기도 똑같이 이것도 언제예요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 알겠습니까? 여기서 뭐 되는 때 여러분? 인도되는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탁 가공을 위한 원자재를 수출하였다. 이거는요 과세거래가 아니거나 혹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공급 시기는 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적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개념 갖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 문제 풀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고요. 완제품은 그냥 또 중요한 거 어떤 걸 영세율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뭐에 공했으면 어떤 완제품에 공했으면 외국에서 인도되는 완제품의 공한. 그러니까 수출한 이걸 더 수출로 보니까 수출용 원자재에서 뭐가 가능해요, 여러분? 영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일단 여러분이 하나를 더 알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챙겨주시고요. 자, 일단 그래서 3번도 아닙니다. 일개 귀속되는 거는. 자, 4번. 4번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죠? 천천히 해볼게요. 원재료 일부를 부담한대요. 여기서 누가 부담하는 소리일까요? 위탁자, 수탁자예요? 수탁자겠네요. 자, 수탁 임가공을 우리가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해의 공급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죠?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어쩔 때 재화의 공급이에요? 수탁자가 일부라도 부담하면 어쩔 때 용해 공급이에요? 수탁자가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고 자기 손재주만 발휘하면 용해 공급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영역의 공급으로 보는 인가공이라면 공급 시기는 언제예요? 영무의 제공을 완료한 때. 그 가공을 완료한 때겠지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인가공이라면 재화 공급 시기는 언제예요? 재화를 인도하는 때죠. 그래서 4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원재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이니까 이건 분명히 뭐예요, 여러분? 재화의 공급입니다. 이게 영역의 공급으로 보는 인가공이었으면 답이 되는 거예요. 6월 10일에 재화의 가공을 완료하였다. 영무의 제공이 완료하였다. 이런 말인 거니까. 그런데 이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니까 인도하는 때. 자, 이게 귀속이 돼요. 7월 중 인도하니까. 자, 12번 답은 너무 쉽습니다. 5번. 그죠? 네. 5번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나 영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 시기는 언제다, 여러분? 폐업일입니다. 그거죠? 6월 10일에 폐업했으니까 그 뒤에 있는 공급 시기들은 전부 다 6월 10일에 귀속이 됩니다. 10번 답은 5번. 13번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거래는 자 1번 자 맨 끝에 뭐예요, 여러분? 견본품. 자, 특히 무상견본품은 국내 거래소도 과세하지 않죠? 똑같이 수출의 경우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네. 무상견본품은 과세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영세율 적용할 수가 없죠. 자, 2번 수출업자와 이야, 여러분 역시 함정에 빠지셨네. 그렇죠? 대부분 다 2번 쓰셨네. 자, 수출업자와 직접적인 무슨 계약을 맺고 매매 계약을 맺고 공급하는 수출재와 영세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무슨 계약? 매매 계약. 매매 계약서 말고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추가적으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강조해 드릴게요.
자, 완제품 공급업자가요. 여기로 가고 얘가 이제 수출에 공하겠죠. 그렇죠? 자, 얘는 이제 수출을 하려면 얘한테 물건을 사야 돼요. 그죠? 무슨 말이겠어요? 자, 먼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재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화. 여러분, 우리 재화를 사고 파는 걸 뭐라 그래요? 무슨 계약이라 여러분? 둘이 무슨 계약을 맺을까?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매매 계약서가 있죠? 그죠? 자, 이 완제품 공급업자가 누구한테 공급해요? 수출업자와 직접, 그쵸? 직접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나한테 뭐가 있어요? 매매 계약서가 있어요. 영세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영세율 안 됩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경우만 영세. 알겠어요? 매매 계약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우리 실무를 모르시죠? 그쵸? 제가 그랬잖아요. 무역, 물류나 관세사거나 무역회사가나 와서 딱 한 달만 있으면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꼬로 뭐 그냥 영세율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무조건 뭐 영세율 이게 그냥 갖고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이 헷갈리는 건 이제 용역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그림이죠. 그렇죠? 이제 수출업자가 누구한테요? 이런 가공업자한테 수출물품 가공을 의뢰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대신 이 사람이 뭘 줄 거야 여러분? 인가공은 성립하려면 원전에 전부를 주겠죠. 그렇죠? 전부를 줘야 얘가 이제 수탁자잖아요. 얘가 수탁자. 그렇죠? 가장 쉬운 애가 뭐예요? 가장 쉬운 애가 얘가요 원단을 줘요. 원단. 그렇죠? 근데 이 원단을 염색해서 뭐 할 거예요? 나중에 수출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뭘 사고 파는 거예요? 둘은 뭘 사고 파는 거예요? 이제 재화예요, 영역이에요? 영역이죠. 영역 사고 파는데 매매 계약을 하지 않죠. 제가 무슨 계약을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도급 계약, 그죠? 둘이 무슨 계약서가 있어요? 도급 계약서. 그리고 수출 재화 경우는 인가공에 대해서도 뭐가 가능해요, 여러분?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가능합니다. 라고 강조했어요. 자, 요건 무조건 영세율입니다.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머릿속에 그냥 이코르 뭐? 영세율. 뭐 이 정도야. 쉽게 갑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도급 계약서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 중요한 건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의무 선택. 선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질문은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건 사고 파는 이 매매 계약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적용하지 않아요? 영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관세사 업계 들어오면요. 요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쵸? 하루에 매일 루틴하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매일 서류를 받아요 저희가. 뭐 때문에? 관세환급 때문에.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떤 업체들 보면 희한해요. 그쵸? 보면 매매계약서인데 세금 계산이 뭐예요 여러분? 영세율이야. 뭔가 좀 이상하죠. 그쵸? 무슨 하겠어요? 네. 또 어쩔 때는 내국신용자나 구매하겠는데 영세율이 아닌 것도 주고. 그쵸? 다시 달라고 해야 돼요. 전부 다. 그죠? 네.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아니다. 할 수 있는 거래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2번도 안 되죠. 매매계약서니까. 자, 13번에 3번, 아무도 안 쓰셨네. 자, 여러분, 3번도 중요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도 영세에 적용할 수 있죠. 뭔만요? 크게. 예? 관광 알선하고 또, 뭘 팔 때? 관광 기념품만. 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관광을 막 시켜주는 관광 알선 용역과 뭔만? 관광 기념품. 되겠죠? 네.
근데 이게 3번이요. 예전에는 영세율이었어요. 이게 아마 2011년인가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호텔업계 발칵 뒤집어졌었죠. 아니 중국의 관광객들 이렇게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좀 이게 살려줘야지. 그죠? 네, 근데 없앴어요. 네. 자, 호텔 숙박 영세율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음식 영역도 영세율 아닙니다. 네. 자, 수출 대행 수수료예요.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용해 공급에 대해서 영세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 거래죠. 네. 자, 13번의 답은 5번. 대행 위탁 수출을 통해 수출한 재화. 그렇죠? 네, 당연합니다. 내가 수출분 생산업자 수출한 건 마찬가지니까요. 네. 13번의 답은 5번. 자, 14번. 이제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다음 중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자, 매출애누리, 매출할인액, 매출환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사업자가 연기의 회수를 보장받기 위해 받는 보증금 받으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쵸? 네,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연체이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답은 4번. 자, 부가가세 과표에는 부가가세 자기 본세를 뺀 붙는 모든 세금은 다 포함합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5번 공급받는 자에게 2달 전에 파손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15번 다음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계산한 것은 15번도 많이 맞추셨네요. 그렇죠? 자, 1번. 자, 1번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1번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통사용자의 공급. 그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겁니다. 자, 공통사용자를 공급할 때 우리는 뭘 안분계산하게 돼요? 과표를 안분계산하게 됩니다. 그쵸? 그런데 안분계산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단할 때. 그쵸? 자, 안분계산을 배제해서 어떻게 해라? 전부 다 과세하라. 과세하지 말아라. 전부 다 과세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자, 대금의 조기 결제 10만원을 할인해놨다. 이거 바로 뭐예요, 여러분? 매출 할인액. 매출 할인액은 과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에 여성에 팔았으니까 매출 할인액 10만원을 빼서 90만원이 과표가 됩니다. 맞죠? 네. 3번. 판매 가격이 93만원인 제품은 현금 결제하는 조건으로 90만원 판매하였고 과세표준을 90만원 계산하였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상관없습니다. 그죠? 4번. 100만원의 외상으로 판매하시나 매출 애누리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쵸? 매출 애누리를 빼주죠? 네. 자, 5번. 답은 쉽네요. 그쵸? 마일리지 상당히 어디에 포함합니까?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판매 가격이 93만원인 제품은 현금 결제 90만원을 받고 나머지 3만원은 누적된 마일리지 계산하였다. 이때 과표는 93만원입니다. 자, 16번. 자, 면세재화의 과세사업 전형입니다. 뭐야, 여러분? 면세재화의 과세사업 전형. 뭘 해줘, 우리가? 추가 매입세 공제를 해주죠? 추가 매입세 공제.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취득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그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여기서 말 그날이란 뭘까요? 과세사업에 사용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추가 공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이 면세자의 과세사업 전형은 뭐를 대상으로 해요, 여러분? 감가상각 자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3번. 감가상각 자산 중 건물은 취득 후 당연히 몇 년 이내의 것이어야 돼요. 당연히 10년 이내의 것이고 기타 감가 자산은 취득 후 2년 이내의 것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과세 사업에 사용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고요. 자, 4번. 과세 사업의 일부 전용한 경우. 자, 우리 뭐과 대비시켜줘요? 뭐과 대비시켜요? 과세사업에 얼마 썼고 면사업에 얼마 썼는지 그 실질 기술이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럴 때 우리 뭐과 대비시켜 항상 매출, 공고가액 비율과 대비시켜줍니다. 그럼 어떤 산식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되겠지 않겠어요? 자, 면세자율 과세사업 전용 이렇게 되겠죠, 산식이. 처음에 취득할 때 불공제 매입세, 그리고 감가상각 자산만을 그대로 상환하니까 1-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자, 이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전부 전용한 거죠, 그렇죠? 과세사업에 전부 전용한 거. 면사업에 과세사업 일부 전용했다. 그럼 여기다 뭘 적용해야 돼요? 해당 과세기간에 총 공급가액분에 위에 분자에 뭐가 와야 될까요? 당연히 과세 공급가액. 과세 사업에 사용분만 추가로 뭐 해줄게? 공제해줄게.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일부 전용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 미만이면, 이게 5% 미만이면, 아이고 그 조금 공제 받으려고, 아이고 그냥 뭐 하지 마. 다 공제해줄게. 공제 안 해줄게. 공제 안 해줄게. 그죠? 미만인 경우에는 전부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죠. 그죠? 전부를 공제한다요. 전부를 공제하지 않는다예요. 하지 않는다입니다. 네. 답은 4번. 자, 5번 한 번만 읽어봐 주시고요. 아니네요. 16번에 5번을 많이 치셨네 또.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5번. 면세자를 과세 사업에 사용하여 추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취득 시 생계환사를 발급받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은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이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면세제와의 과세사업 전형이죠, 그렇죠? 자, 이건 우리 어디서 확인할 수 있었냐면, 자, 우리 매입세 공제 범위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자, 뭐가 있어요? 원칙이 있고 특례가 있죠? 특례 두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래요? 매입세 불공제라고 부르고, 자, 이게 바로 매입세 공제의 특례입니다. 자, 몇 가지 있었어요? 이 정도 알고 계시죠? 매입세 공제 특례 몇 가지? 4개 할까요?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안 들려, 답이.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우리 세법에 뭐가 제일 많아요? 4가지가 제일 많죠? 근데 이건 6가지죠, 그죠? 첫째 뭐 있어요, 여러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망서 제출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죄 매입세액 공제, 그죠? 기억나 안 나요? 이게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면 되죠? 그렇죠? 제가 내세법 강의를 할 때 아마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여기서. 안 그러면 제가 잘못 가르친 거고요. 그죠? 네. 무슨 알겠습니까? 네. 매입세액 공제,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단계 세액 공제. 우리 부가세법의 핵심이에요, 이거. 그죠? 어떻게 보면. 혹시 우리가 2차 논술미였으면 아마 이거 갖고 한 2, 3주 했을 겁니다. 그만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은.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 제출분, 제가 다 안 쓸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의제 매입세 공제, 그 다음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 공제, 굳이 알 필요 없다 그랬죠? 저축법. 그 다음 네 번째, 재고 매입세 공제. 다섯 번째, 바로 여기 나왔죠, 그렇죠? 면세제화를 어디다 갖다 쓰면 면세제화의 과세사업 전용.
그다음 여섯 번째 변제 대손세. 그쵸? 이렇게 여섯 가지였죠? 네. 자, 이것들은요, 봐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이것들은 매입세 공제의 특례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공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데 특별히 공제해 주는 겁니다. 자, 갑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세금계산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해주겠다? 매입세 공제해주겠다. 그 특례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뭘까요? 이 두 개는 이 원칙의 뭐에 대한 특례일까요? 이거는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아닙니다. 이거는요, 공제 시기에 대한 특례입니다. 자, 매입세 공제 시기 언제입니까? 취득시. 알겠어요? 이 말은 기타 다른 조건은요, 다 충족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이것들은 분명히 나의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알겠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이건 공제의 시기만 특례, 시기에 대한 특례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반드시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5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제가 아까 오늘 쉽게 냈다 그러는데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17번. 다음 중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세금계산서 수정사유. 17번도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4번을 쓰셨네요. 1번 아니면 4번이겠죠, 답은. 무장하세요? 1번 아니면 몇 번, 여러분? 4번이겠네요. 1번과 4번은 서로 상반되는 경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자, 일단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네.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한 재화가 수출에 공하지 않는다. 이건 상관없습니다. 당초 1월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발급해 준 거야, 한테? 내국신용장을 발급해 줍니다. 알겠습니까? 내국신용장이니까 당연히 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뭘 적용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할까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렇죠? 이 녀석이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상대방 국가 전쟁이 나버렸어. 그럼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수출이 막힌 거예요. 그럼 뭘로 할까요, 그러면? 그냥 당연히 뭐 내수로 팔아야 되겠죠? 알겠어요? 네. 이거 정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이 말이죠. 내국신용장이 개설됐으면 이게 우리가 뭐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수출의 전 단계로 해서 이제 영세를 적용해 줬는데 이게 뭐에 공하지 않았어요. 이게 수출에 공하지 않았어요. 이거 정정해야 되느냐고. 정정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상관없을까요? 무슨 효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죠. 환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요.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다 하면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영세율 없을 때 얼마예요? 1,000, 1,500원, 1,800 공급한다 생각하고 매출세액 100, 매출세액 150, 매출세액 180, 매입세액 100, 매입세액 150. 기억나시죠? 납부세액 100, 50, 30. 소비자 얼마 부담해요? 1,980원. 그죠? 아예 뭐가 없을 때? 영세율이 없을 때. 다 과세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영세율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럼 뭐가 0이에요? 0%니까 이게 0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 면세율이 일어났죠? 그렇죠? 예. 그럼 얘는 뭐가 없어요, 당연히? 이게 0이니까 얘도 뭐가 0이에요, 여러분? 매출세액, 매입세액 0이죠?
근데 이 녀석이 어디다 봐?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 못하고 어디다 했어요? 국내 소비자한테 팔았죠? 얼마에 팔아? 물건값 1,800, 부가세 얼마? 180. 매출세액 0. 납부세액 얼마? 180. 자, 소비자 얼마 부담해요? 1980. 수출에 공할 거라 해서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 줬는데 이 녀석이 어디에 공하지 않았어요? 수출에 공하지 않았어요. 국내 내수로 팔아도 어차피 소비자 얼마 부담해요? 1980원. 이걸 무슨 효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환수효과. 그러니까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굳이 정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의 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그 다음에 3번.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공급가에게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4번.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 내국신용장이 사후 개설되는 거, 그죠? 자, 필요적 기사인 착오로, 뭐, 착오 외의 사유로 다 잘못 기재된 경우, 뭐, 다 포함입니다. 자, 18번. 다음 중 생변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는 경우로서 가장 부족한 경우, 발급 의무가 없는 거 찾는 겁니다. 아니다. 있는 거 찾는 거죠. 그렇죠? 자, 1번.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미 신용카드 매출표를 발급하였다면 당연히 생변서 발급은 면제됩니다. 신용카드 매출표나 생변서는 거의 같은 효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2번. 항공기에 의한 외국 항행 영역은 무조건 발급 면제입니다. 기억나시죠? 이에 반하여 선박의 경우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일 때?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일 때. 자, 18번 답은 3번이네요.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급하는 거예요?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거예요? 단, 그쵸? 공급받는 자 있죠? 국내에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급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자는 한국국제협력단에 생비환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자, 4번. 국내 주둔 미군 부대에 재활용 공급. 미군들한테 한글로 써진 생비환서 발급해봐야 뭐 할 겁니까? 그죠? 그거 어디다가 쓸 거고. 그죠? 네, 그런 개념이고. 자, 5번. 자, 간주임대료 발급하지 않죠. 자, 19번. 자, 부가세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너무 쉽다, 그쵸? 19번은. (1번) 사업자가 거래 시기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생비환서 수취하지 못했다면 일체 매입세 공제는 안 됩니다. 관계증명서류 등의 실제 거래 사례 확인, 이건 다 여러분 현혹하기 위한 거에 불과해요. 그쵸? 네. 원칙적으로 부가세법은 이거 빼고요. 여기 있는 경우를 빼고는요.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경우를 빼고는 뭐에 의하지 않고는 나한테 뭐가 없으면 생비환사가 없으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자, 2번.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가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떠다가 경정기관이 세무조사하다 보니까 이 녀석 매입 세금 계산서가 있네. 매입세 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줍니다. 다만 이 경우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산세 제재가 있죠. 자, 3번. 매입처별 생계환서 합계표는 나중에라도 제출하면 무조건 다 뭐 해야죠, 여러분? 당연히 공제해줍니다. 자, 4번은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생비환서를, 이게 소급발급이죠? 소급하여 작성하였는데, 무조건 언제까지 발급해야 돼요? 이 경우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 뭐가 적용이 돼요, 여러분? 불성시 가산세 몇 프로? 1%. 네. 자, 5번 천천히 보고봅니다. 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아직 뭘 받지 못했어요? 등록증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잖아요. 그죠?
뭘 기재하면 됩니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사실과 다른 생계한서를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 얘기. 자, 여러분 19번에 4번을 많이 쓰셨거든요. (19번에) 4번에 오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20번. 자, 부가세법상 수출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수출. 자, 수출 기억나시나요, 우리? 여기서 뭘 영세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부가세법의 수출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천천히 가봅니다. 자, 1번. 내국 물품을 우리나라 선박에서 공해에서 체포한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맞죠? 2번. 대무역법에 의한 4가지 수출이 있었죠. 준계, 여의,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위탁, 판매 방식의 수출, 그 다음 또 위탁, 가공, 또 하나 더 외국 인도 수출, 이 4가지. 자, 4번.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수출로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출로 보죠, 부가세법. 여러분, 부가세법이 수출로 보는 4가지가 있어요. 크게. 그래 안 그래요? 4가지라 보나요? 아니죠. 크게 3가지. 그렇죠? 수출 수입 제발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여러분. 우리 관세사가 보는 내국 소비세법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합격이 목표니까 신경 안 쓰지만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법에서 수출과 수입의 정의는 다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유념해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관세사다 보니까 항상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관세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무역법, 배우는 모든 법에서는 수출과 수입의 정의가 다 달라요.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부법상 수출입니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네. 기준을 갖고 와야 되니까. 기준은 관세법상 수출. 그죠? 그 다음 관세법 수출과 다른 게 이게 있어요. 이제 이게 요 2가지. 그죠? 대무역법상. 수출 중에 몇 가지만, 아까 말한 4가지만.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국내 거래입니다. 국내 거래인데 부가세법은 뭘로 봐요, 여러분? 수출. 알겠습니까? 다른 세법들은요? 다른 법들은요? 절대 뭘로 보지 않아요? 수출로 보지 않아요? 근데 오로지 우리 부가세법 뭘로 보는 거예요, 이게? 수출. 왜? 이게 뭐기 때문에? 어차피 수출에 공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은 뭘 어디에 포함시켜요? 수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그렇죠? 2번째 뭐요? 사업자가 어디서 누구한테 제공하는 거? 한국 국제 협력단, 한국 국제 보건 의료재단, 그다음 또 뭐 대한 적십자사 이들한테 공급하는 거, 그죠? 그럼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던가요? 뭐가 있던가요? 수탁.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수탁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자, 이겁니다. 봐보세요. 자, 미국에 있는 I라는 회사가 있고요. 오늘 S전자가 있고요. 자, I-라는 회사, 한국에 I-라는 회사가 있어요. 둘이 무슨 계약을 체결했냐? 인가공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A가 위탁자, A가 수탁자입니다. 자, 이겁니다. 일단
내가 뭘 제공해야 돼, 아이한테? 인가공이 성립하려면 내가 원자재를 제공해야 되죠,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원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해야지 뭐가 성립하는 거예요? 인가공 성립하죠.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이 I-가 만드는 물건 중에 반도체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반도체 누가 잘 만들어요, 여러분? 삼성전자 잘 만들죠? 자, 그래서 내가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얘가 매매계약 체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내가 위탁자일 때 내가 원자재를 조달을 해야 돼. 그죠? 자, 둘이 그래서 무슨 계약을 체결합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요. 대금도 여기로 주고요. 다만 물건만 좀 어디로 갖다 주세요? 딜리버리 투 얘한테. 물건만 어디로 갖다 주면 돼요, 여러분? 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 알겠어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영세율이라는 겁니다. 여기. 알겠습니까? 근데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일단 지문 5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 자, 그러면 자,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 저 그림에서 뭐 I 누구요? I죠. 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 누구예요? I 다시 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 바로 누구? I 다시에 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역시 이것도 뭐가 적용이 가능하냐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수출로 보지는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수출로 보려면요. 잘 보세요. 뭐기 때문에 수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출에, 뭐? 전 단계 거래.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돼야 할까? 그러면 이게. 이리로 왔다 어떻게 해? 나가야 돼요. 이렇게. 나가는 유형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받아다가 그대로 내보내도 되고, 받아다가 뭐해서 뚝딱뚝 가공해서, 그죠? 완제품 상태로 내보내도 되고, 알겠어요? 이게 나가야 돼요. 나가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림상. 수출에. 전 단계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출로 봅니다. 근데 5번은 틀렸잖아요. 그쵸? 이게 나갔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쵸? 5번 전체 한번 읽어볼래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외국법인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 I-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I-의 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이게 영세율 적용은 가능해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근데 뭐는 안 돼요, 여러분? 수출은 아니에요. 알겠죠?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어떤 단서가 있어야 돼요? 그대로 수출하거나, 제조 가공 후 수출하거나, 그런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뭔 아니다? 수출은 아닙니다. 네. 20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1번. 다음은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김갑동 씨의 부가세 과세 자료이다. 김갑동 씨는 현재 음식점업과 정립점을 겸용하고 있다. 겸용사업자네요. 개인사업자이면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의 차가감 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자, 천천히 한번 가봅니다. 일반과세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납부세액 구해야 되죠? 일반과세 먼저 뭘 구해야 돼요, 우리가? 매출세액을 구해야 되죠? 자, 가만히 보시면 큰 가로 1번 박스 안에서 자, 공급가액 2014년 우리 언제 거 구하는 거예요, 지금? 2기 거 구하는 거네요. 2기 거. 자, 음식 팔아서 6천만 원이고요. 공급가액으로 돼 있죠. 정육점에서 고기 팔아서 4천만 원. 자, 정육점 고기는 면세. 그죠? 음점하면 과세하죠? 자, 그래서 매출세가 얼마예요, 여기서? 얼마 확인할 수 있어요? 매출세가 얼마다? 600이라는 사실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세 600. 자, 2번. 매입 내역입니다. 돼지고기가 1260만 원에 매입했네요. 자, 뭐는 불분명하다, 여러분? 실지규석이 불분명한데요. 자, 여러분 쉬운 것부터 나갑시다. 그 다음에 면세 농산물 매입액이 54만 원. 음식
음식점, 음식 원료로 전부 사용했으니까 전부 다 뭐가 가능할까요? 이거는 뭐가 가능할까요? 의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공통 매입세액이 300만 원. 자, 마지막 음식점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100만 원. 이건 다 공제가 가능하죠? 음점이 뭐기 때문에? 과세사업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매입세액 구해봅시다. 자, 처음에 얼마 나왔어요? 음식점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네, 전부 다 공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육 매입에 대한 뭘 구해야 될까,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를 구해야 되죠? 자, 어떻게 와요? 마이너스, 자, 1260만원. 곱하기, 뭘 적용해야 돼요? 돈육. 1260만원 곱하기 의제 매입세 공제를 얼마입니까? 음식점업이에요. 106분의 6. 근데 마침 누구예요, 여러분? 개인사업자네요. 그럼 얼마입니까? 108분의 8. 근데 이 경우는 돈육을 전부 다 어디다 썼을 때? 음식점에 썼을 때, 그죠? 근데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실질기속이 불분명하다 되어 있죠? 그럼 뭐가 대입시켜요? 매출과 대입시킵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뭐예요, 여러분?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당연히 과세 공급가액이겠죠. 요만큼만 공제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해당 과세기간 얼마예요? 2014년 제2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 공급가액 얼마입니까? 1억이네요. 그쵸? 1억분의 음식점업 과세 공급가액 얼마예요, 여러분? 6천. 그죠? 네. 쉽게 말하면 60%.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요만큼 뭐 해주면 돼요? 공제해주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면세 농산물 매입액이 54만원인데 음식점 음식 원료로 전부 사용했대요. 그쵸? 의제 매입세 공제 또 얼마예요, 여러분? 54만원 곱하기 108분의 8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 한도 이내입니다. 계산해보면.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자, 공통 매입세액입니다. 공통 매입세액 얼마예요, 여러분?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300만원 곱하기 공통 매입세액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안분 계산. 역시 마찬가지로 뭐과 대입시켜요?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공급가액분의 과세 공급가액. 자, 총 공급가액 얼마? 1억. 과세 공급가액 얼마? 6천. 네, 60%만 공제해주면 되겠네요. 368, 180만원 공제해주면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뭘 구하죠, 여러분? 납부세액을 구하죠? 근데 문제가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뭘 구하시오? 차가감 납부세액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을 우리가 또 가산해야 되고 일정한 금액을 차감해서 우리 뭘 구해야 돼, 여러분? 차가감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차가감 납부세액에 구할 때 가산, 차감한 내용이 뭔가 봅시다. 자, 큰 가로 4번 봐봐요. 큰 가로 4번. 김갑동 씨는 2014년 제2기 애정고지세액을 얼마에 납부했다, 여러분? 40만원. 그죠? 애정고지세액은 어떻게 해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차감해주죠? 얼마 빼줘야 돼,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40만원을 빼줘야 돼요. 애정고지세액. 이렇게. 맞죠? 그런데 이제 3번이 관건이네요. 3번이 뭐예요? 큰 가로 3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현재 김갑동 씨가 음식점과 정육점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는 2013년 10월에 구입한 것으로 당초 세금 계산서상의 세액이 2천만 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매입세액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20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이 20만 원 다 2천만 원 다 공제해 줄까요? 아니죠. 요 2천만 원은, 우리가 2천만 원 뭐라 그래요, 2천만 원은? 공통 매입세액이라 그러죠, 그쵸? 공통 매입세액은 우리 뭘 해주죠, 여러분? 안분 계산해 줍니다, 그쵸? 그러면, 친절하게 큰 가로 1번에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어요?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2013년 제2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항상 뭘 해줘야 돼요, 여러분? 감가상각자산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해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죠? 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요건이 있습니다. 가볼까요? 첫째, 뭐에 한정해요? 감가상각 자산에 한정합니다. 두 번째, 면세 공고가액 비율이 몇 프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 변동할 때, 그쵸? 그럼 봐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 변동했나? 자, 2013년 제2기에 40%고요. 2014년 제1기에 몇 프로예요, 여러분? 34 몇 프로 차이 나요? 6% 차이 나요? 5% 이상 나네요? 재계산 했겠네요? 그 다음에 2014년 제1기와 2014년 제2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 프로 차이 나요, 여러분? 6% 차이 나네요? 그죠? 네. 그럼 우리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재계산해야 되죠? 재계산 어떻게 할까요? 재계산 현식이 어떻게 돼요? 자, 불공제 매입, 공통 매입세액이 얼마였어요, 처음에? 2천만 원이었습니다.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 곱하기 평가된 가세수 곱하기 증감된 면세 비율입니다.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체감률 뭐예요, 여러분? 기계라고 이야기했죠, 그쵸? 체감률 몇 프로입니까? 25%, 4분의 1 곱하기. 자, 중요한 건 과세기간 몇 개 지났어요? 몇 개 지났어요? 이걸 제가 수업 시간에 했죠. 뭘로 계산할 여지가 커요, 우리가. 셋이라 계산할 생각하기 쉽긴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두 개입니다. 둘. 알겠죠? 네. 이 과세기간 지난 걸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증감된 면세비율 몇 프로예요, 여러분? 아까 몇 프로였어요? 2013년 2기에서 인가요? 2014년 1기가 34%, 2014년 2기가 40%니까 몇 프로 차이에요, 여러분? 6%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무슨 금액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 금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합니까? 차감합니까? 납부세액에 가산해요? 차감해요? 네? 납부세액에 가산이에요? 차감해요? 가산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왜 가산이에요? 2014년 1기에는 면세 비율이요 34%였다가요 2014년 제2기 면세 비율이 40% 증가했어요. 알겠어요? 면세 비율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를 내가 많이 받게 돼버린 거예요. 과거에. 뭐예요, 여러분? 내놔라. 가산. 요 재계산액을 여기다 가산해 주시면 돼요. 요거요. 그럼 뭘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차가감 납부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라, 여러분?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찍어요? 찍기라도 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됐어요. 회계하고 이거 같이 붙여놓으면 안 되는데. 그쵸? 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하네요. 네. 자, 여러분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